안녕하셨습니까?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원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민주주의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내거나 연금을 내거나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공적 기구, 정부에 맡기는 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재산의 일부를 정부가 사용하도록 해서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국방을 유지한다든지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 행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정부에 위임해서 내가 선택한 대표자들이 정부를 운용해서 내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서구에서는 1200년대, 130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그리고 식민지 시대와 근대의 물결을 거쳐서 차츰차츰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 1919년에 만들어졌을 때 이때는 이미 봉건제, 왕조제를 폐지하고 민국을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봉건제와 왕조제를 폐지하고 대의 민주제,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고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내가 통치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자기 통치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를 통치한다. 나의 대표자에 의해서 뜻을 위임하고 대표자들이 합의 본 것을 내가 따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정, 법, 임의대로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고,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에서는 의정원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의회를 대체하는 기구입니다. 대표자들을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 대표자의 합의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1919년 3.1운동 이후 온 국민이, 우리 민족이 합의하에 여러와 같은 의지가 모여져서 봉건제와 왕조제를 폐지하고 근대국가로 가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자라는 민족적 합의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1919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민지 시대에도 근대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에 의한 통치 시기에도 민주주의의 맹화 혹은 민주적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식민시대에도 중추원을 구성합니다. 물론 총독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도 각계 대표 혹은 기업인이다 혹은 지식인이다, 주요 당시 식민조선의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중추원에 모아놓고 그 자문기구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의정원이나 식민지 시대의 중추원이나 이 기능이 발전해서 국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1948년 건국 이후에만 선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도부민
경성부, 충청남도 혹은 괴산군, 괴산면과 같은 도부면에서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의회 선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선거나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만 참여하는 제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제한 선거였고 간접 선거였지만 민주주의에 가는 길에 이것 역시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이 제한 선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족, 귀족, 또 부르주아, 일정 정도의 토지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고 그 선거권이 확대되는데 200년, 300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식민시대에 그런 제도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국세 15원 이상을 내는 사람,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남자이면서 국가의 세금을 15원 이상 내는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와 부의회 혹은 면의회에 진출하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을 위임해서 사용하는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당시 조선 민중의 2.3%에 해당하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있었던 경험, 부르주아 민주주의, 귀족 민주주의 내지는 제한적 민주주의도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정 시기에도 민주주의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민주의원을 선임해서 그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만 곧이어 입법의원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90명으로 구성되는데 45명은 국민의 간접선거로 선출했습니다. 이때 이 간접선거의 방식이 바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제한선거 방식이었습니다. 이 90명은 군정에서 선임한 사람들과 간접선거로 선임한 사람들 45명이 합쳐서 90명이 입법의원을 구성하게 되고 이 입법의원의 자문을 받아서 미군정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3년 기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이것도 한국 민주주의의 의회 민주주의로 가는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당시 의장은 이승만이었고 부의장은 김규식 선생님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48년 건국민주주의가 위대했고 혁명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경험, 절차가 점점 발전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제국이 아니고 봉건제가 아니고 근대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방향과 선언이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 시대에도 근대의 물결,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향한 여러 가지 제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의회의 기원이 되는 임시정부의 의정원, 일본 식민지 시대의 중추원, 미군정 시기의 민주의원과 입법의원, 이것은 다 국민 대표기관으로 거쳐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적인, 제한적인 근대 민주주의의 한 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거도 있었습니다. 과반수 제도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한선거지만 일제시대에 도부면 의회 선거가 있었고 또 미군정 시대에 입법의원에 대한 간접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1948년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국민이
보통, 간접,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최초의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헌의회,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할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국민 대표자에 의한 선출과 대표자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대표자에 의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건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 의해서 그 세금이 어디다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을 낳는 1948년의 건국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중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48년에 5월 10일 최초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결과로 200명, 제주도의 2곳을 제외한 원래는 200명이었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으로 2명이 선출되지 못해서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31일 구성이 됩니다. 이 의회에서 7월 17일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제헌절이다, 헌법 제정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회와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임이 되고 행정부가 출범하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있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선거, 제헌의회의 구성, 제헌헌법의 제정, 그 헌법에 따른 대통령과 정부의 구성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국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 선거, 민주공화제적 제도가 경험을 쌓고 지속되고 일관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민주주의적 선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불과 1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근대 민주국가에서 처음 해봤던 보통선거가 일관되게 15번이나 진행이 됩니다. 4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헌의회 선거가 있었고 1950년 2년 뒤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한 달 전입니다. 2년 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952년에는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중에도 우리는 지방의회 선거, 시읍면 지방의회 선거도 했고 또 광역지방, 충청남도, 경상북도와 같은 광역지방의회 선거도 했고 대통령 선거도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1952년에 그 처참한 400만이 살상당하는 한국전쟁 기간에도 무려 3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연이어 54년에 3대 국회의원 선거, 56년에 다시 대통령 직선제, 지방의회 선거, 광역의원 선거가 3번 있게 됩니다. 58년에 4대 국회의원 선거, 60년에는 무려 5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국하자마자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민주공화제를 출범시키자마자 불과 11년 만에 15번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거를 계속 치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주의에 너무나 집착했고 마치 선거를 많이 치르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만큼 선거에 민주주의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또 성숙한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60년 이후에는 이제는 선거보다는 민주주의보다는 산업, 경제,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1960년까지의
우리 민주주의 경험, 선거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체득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산업화, 경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기원, 절차,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